네, 2022년 연말에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지아 씨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처음 읽고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치산 딸이라는 천영의 가난까지 물려받은 외동딸이 나 잘났다고 뻗대며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쓴 2022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아버지 고상욱은 전직 빨치산이며 2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여순사건 직후 입산하였고 둘은 재혼하여 딸 고아리를 낳았죠. 작가의 말을 보니 이 책은 분명 저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생, 저와도 비슷한 연배여서 연좌제 등 저자의 신분 관련이나 자라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하고 살았던 딸이 들려주는 그녀의 가족사가 애처롭고 인간적입니다. 배경이 전라도 구례여서 그런지 구수한 사투리도 정겹고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여러 번 곱씹는 행위로 오히려 입말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제 아버지를 투영하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오르락내리락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어머니와의 세월이 눈물 나도록 그리운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한 일생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참 딸이 보기에는 너무나 진지해서 웃겼던 집안이었죠.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만 앞선 농부인 아버지는 국졸에다가 농사인 젬병이었고 어머니와 더불어 물정 모르는 유물론자였죠. 노동절 새벽에 순천의 종합병원에 아버지는 그렇게 82세의 일기를 마쳤습니다. 장례식장의 공동 사장 3명 중 1명인 황 사장은 사회주의자이며 여순사건 직후 사망한 황수길의 아들입니다. 전기 고문 후유증으로 사시였던 아버지는 영정사신에도 단호한 모습인데 병원에서 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최 한의사가 준 약을 먹고 40세의 엄마에게서 저자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은 작년에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다는 민노당원 박동식 씨가 찍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자신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것 하며 할아버지가 군인 손에 죽은 건 모두 아버지 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국민학교 35회 졸업생인 박한우는 아버지와 제일 친한 동기동창이며 예피원 후 결혼 전생을 했고 그의 형은 아버지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까지 여러 번 서는 바람에 날려먹은 돈도 꽤 되며 저자에게까지 약간의 빚이 대물림되었죠. 하루에 소주를 3병씩 마신 아버지는 고된 노동을 연장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술을 먹었죠. 나름 혁명가였지만 세상이 된 젬병이었고 출애한 노인들 중 한 명에 불과한 치매까지 걸린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 친하게 지낸 큰집 길수 오빠는 지금 위안 말기입니다. 빨갱이 작은아버지가 저자의 아버지죠. 타세 육사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못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부터 멀어진 그는 연좌제가 풀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조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촌들도 도착하여 상복을 입고 떡집 언니는 노련하게 조문 상차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암내를 수술하고 결혼한 정영자도 오고 대여섯 살 위이지만 내 조카인 오촌 조카 경희도 왔습니다. 9살이었던 작은아버지는 학교에서 잘났다고 생각한 아버지를 외지 군인들에게 자랑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1948년 반내골에서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죽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때부터 평생 아버지를 원수로 여겼고요. 오거리 슈퍼에 17, 18쯤 되고 고교를 중퇴한 손녀는 아버지와 담배 친구였습니다. 엄마가 베트남 출신인 그녀는 검정고시 붙으면 아버지가 술을 사준다고 했으며 지금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아버지가 자기 머리로 연습하라고 했다며 눈물을 훔칩니다. 22명 남짓 전직 빨치산들, 저자의 동문인 윤학수도 왔습니다. 박사 논문과 학술서 한 권을 출간한 이후로 아버지는 저자에게 내색하지 않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술을 사기 바빴습니다. 저자는 그런 아버지를 비아냥거렸죠. 아버지는 중매로 인한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쳤고 그때의 처제도 왔습니다.
아버지와도 절친 동무였던 어머니의 전 남편 윤재는 남부군 수석이었고 낙동강 전선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시동생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죽지 않고 살아난 순경, 김상욱은 아버지 출감 후에도 찾아오고 때만 되면 배 상자 같은 선물도 보내곤 했습니다. 박현우는 십수 차례나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데려옵니다. 부모의 은사이며 중매까지 하나 소성철 선생의 장남도 모습을 비춥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서방파 1인자 혹은 2인자와 감옥살이를 같이 한 적이 있고 무등산 타자도 잠깐이나마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위 용사가 가져온 아버지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니 14살의 아버지는 사시가 아닌 눈으로 정면을 바라봅니다. 4살 때 저자에겐 없고 아버지에게만 있을 걸 본 순간 나는 저자는 아버지를 잃었죠. 이데올로기나 국가만이 아닌 이유로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저자의 전부였었는데 고3 때에는 소설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낫으로 책 귀퉁이를 베며 화를 낸 기억이 납니다. 빨치산 딸로 살게 한 저자에게 사과는 안 하고 학교 공부 소홀히 한다고 분노한 것이죠. 그때 저자는 가출을 시도했고 멀리 못 가 작은아버지를 만나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런 작은아버지가 비로소 염을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학 시절 8년 만난 선배는 판사가 꿈이었죠. 아버지는 그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저자는 오기로 그를 더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결국 판사는 포기하고 변호사가 된 그와 결혼하기 전날 그의 아버지는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며 자기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했습니다. 1980년 8월 6년 수감 중에 병보석으로 감옥을 출소한 아버지를 고1인 저자는 어색하게 대면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도 좋아했던 아버지였는데 끝내 아버지와의 친밀감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음치였던 아버지에게 처음 배운 노래가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배경 지식을 알면 제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왜 아버지는 그 노래를 처음 내게 가르쳤을까요?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같이 피운 담배 맛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담배 맛이었습니다. 저자보다는 훨씬 훌륭한 아버지의 자식이 학수였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했고요.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아버지는 그렇게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작은아버지는 통곡합니다. 9살의 어긋난 형제가 70년이 지나 화해를 하는 셈입니다. 아버지 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백운산에 수목장 하려던 계획을 바꿉니다. 아버지는 겨우 4년 동안 빨치산으로 활동했지만 그런 결과는 저자에게까지 수십 년을 이어지게 했죠. 아버지의 흔적이 남겨진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유고를 뿌립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삶 전체를 숙고해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로 만들기는 부족합니다. 대하소설을 쓴다면 또 모르겠지만 딸의 반성이 통렬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생존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나 깨닫고 반성합니다. 그게 삶의 이치인가 봅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나 라는 말은 아버지의 18번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식들,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이 책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독자로서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참 저도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면서 저자의 마음에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 정지아 씨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으면서 이 저자의 처지도 이해를 하고 또 저 역시 이 못난 아들로서 또 저는 형제가 없는 독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통렬한 그런 가슴을 치며 울컥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 땅의 모든 불효자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